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시에서 2024년 4월 19일에 발표한 지구단위 계획의 체계를 바뀌는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건축 실무를 하다 보면 이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된 여러가지 업무를 만나게 되는데요. 서울 지역의 대로변이라든가 역세권 주변에 있는 땅들이 대부분 이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규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인허가 기간도 길어지고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24년 만에 체계를 변경한다고 하니 민간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용적률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건축하는 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니까 신축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9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체계를 개편해서 즉 용적률 체계를 손을 보아서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고 죽어있는 부동산 시장을 조금 살리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지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를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규제를 폐지하고 결국은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도 상환 용적률 120%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용적률을 올리고 지능형 건축물이라든가 스마트 기술 도입, 전선 지중화 등 미래 도시 정책과 공공성 중심으로 인센티브 항목을 개편합니다. 먼저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 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한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즉시 반영한다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정책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변경하는 작업도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변경하면서 주민들에게 고시를 하고 확정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공포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시가와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그간 건축물의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 그리고 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 급격한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서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서울에 무려 35%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지역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되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을 통해서 추가되는 인센티브가 시행령, 용적률 최대 한도의 1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내용을 보면 허용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허용 용적률을 기본으로 시작을 하다가 여러가지 인센티브 항목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상한 용적률이 800%인 경우 이 800%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이 800%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서는 600%로 묶여놓고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해라. 그러면 800%로 올려주겠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컨트롤하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줄 테니 미끼를 계속 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도시계획에서 정한 800%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현장 실무에서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상한 용적률을 정해놨지만 상한 용적률을 다 찾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지구단위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개선하는 부분은 기본 용적률 800%에서 시작을 해서 공개공지 등 지자체 요구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이며 발표에서는 960%까지 더 올려주겠다라고 개편을 한 것 같습니다.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갑질을 하면서 선심 쓰듯이 미끼를 주면서 하나를 하면 올려주고 정말 실무에서 일하는 경우 아주 짜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기준 용적률 하향 폐지입니다. 앞서 설명한 그 기준 용적률의 하향 항목 있죠. 그 부분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허용 용적률은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의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시 정책 목적에 부합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게 되는 경우에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대비 110%가 추가 제공됩니다. 그간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준주거, 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 대비 그동안은 100%에서 300% 낮게 설정 후 공개공지 건축한 개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보시면 허용 용적률이 300%에서 시작을 합니다. 서울시 준주거 지역은 원래 400%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에서 300%로 시작을 해놓고 지자체에서 인심 쓰는 척하면서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게 되면 400%를 주겠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대략 한 330%나 350%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00%를 찾지 못하는 경우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은 준주거 지역인데 지구단위 계획 물긴 지역은 350%밖에 안 되고 지구단위가 아닌 지역은 400%를 받고 이게 형평성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개편을 하고 허용 용적률을 도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서 시작을 하고 인센티브를 하게 되면 그 기본 용적률에서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는 350%까지 찾아먹었는데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440%까지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존 대비 70%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다 찾는다고 가정하시면 안 됩니다. 보도자료에서 보시면 표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기준 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 용적률이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 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미래도시정책 공공성 항목 도입 시 최대 110%까지 상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현행안과 개선 후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1종, 2종, 3종 준주거, 일반 상업, 중심 상업, 근린 상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행에서는 준주거 같은 경우는 300%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반 상업도 500이나 600에서 시작합니다. 중심 상업 600, 700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개선을 하게 되면 현재 도시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준주거는 400부터 시작하고 상한 용적률을 110%로 주게 되면 44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구단위 계획이 묶여있는 그런 땅들이 강북에도 많고 강서에도 많은데 이 지역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용적률 산정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합니다. 도시계획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시행을 하면서 그동안 아주 복잡하게 결정되었습니다. 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 용적률이 800%였는데요. 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추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준주거 지역이나 이런 땅들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주는 경우에 그 시기가 91년 이전에 변경된 그런 지역은 허용 용적률이 800%였습니다. 그랬는데 91년 이후에는 이제 인센티브 도입을 하면서 630%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91년 이전에 변경됐느냐, 91년 이후에 변경됐냐 따라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고 복잡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2000년으로 통일합니다. 91년 이전 이후를 없애버리고 그냥 2000년 이전, 2000년 이후 이렇게 변경 시기를 통일합니다. 보도자료의 표를 보시면 현행이 있고 변경이 있습니다. 91년 5월 11일 이전, 91년 6월 30일 이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요. 기준 용적률이 500이었고 400이었고 허용이 800, 630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냥 통일해서요. 현재 조례에서 정한 800%부터 그냥 시작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준 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용 용적률은 110%의 인센티브를 줘서 880%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련된 해당되는 지역은 고시된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안에는 지도도 있고 건축한 개선도 있고 높이 제한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상이 서울시에서 4월 19일에 발표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